자, 반갑습니다. 마이크 소리가 살짝 좀 울리나, 지금? 아, 아. 일단, 음, 어제, 아쉬운 경기들이 상당히 많았죠. 어, 제가 포르투갈하고 이제 아일랜드, 특히 아일랜드 경기는 봤거든요, 막판에. 동점을 하길래 후반 추가 시간까지 해서 봤는데, 뭔가 역전할 것 같더라고, 느낌이.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극장골로 이제 결국 아일랜드가 이제 2위를 확보를 했고, 이제 포르투갈이 너무 대승을 거두다 보니 사실 뭐 저거 두 개 묶어가도 적중은 했죠. 먼저 시작하는 거. 근데 이제 어쨌든 저는 잉글랜드가 더 좋았기 때문에 묶어갔는데, 하나 아쉬운 게 있습니다. 어제 원래는 이제 두 경기 해도 배당이 안 나오니까 뭐 오버가 됐든 프렌이 됐든 한 네 경기 정도 섞어가려 했지만 결국 나눠 갔기 때문에 이제 손해는 안 봤거든요. 거의 뭐 본전치기 했는데, 아쉬운 게 포르투갈하고 잉글랜드를 1순위로 데려갔는데, 음, 쟤네를 이제 다폴드에 포르투갈 3마엔, 잉글랜드 마엔을 데려갔거든요. 아, 왜 그거 두 개만 갈 생각을 못했을까? 약간 요런 아쉬움. 그리고 이제 그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한 10분 남겨놓고 한 두 골 먹혔죠. 추가골까지 해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핸디무도 퇴장당한 몰도바가 어찌됐든 한 골 차로 잘 이제 한 골도 따라잡고, 한 골 차였는데 후반 10분을 못 버티고 자책골까지 포함해서 결국 결과론 적이긴 하지만 세르비아 핸디무가 아쉽다. 다폴도에는 데려갔거든요, 세르비아 핸디무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어쨌든 어제 출발이 너무 좋아서 좀 기대를 했거든요. 왜냐면 중배당 같은 경우는 1, 2순위를 묶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뭐 다폴더도 뭐 결국 이탈리아가 지긴 했지만 어쨌든 배당이 적더라도 저렇게 가길 잘했다. 그래도 잃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해서 오늘은 경기가 진짜 적습니다. 약간 어제 저 내일을 위한 워밍업이라 해야 되나? 내일이 한 38경기인가 있더라고요. 뭐 아시아 예선까지 포함하면은. 오늘은 7경기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은 좀 빨리 마무리를 하고 이따 이제 뭐 다시 킬 수 있으면 키도록 하고, 일단은 어, 유튜브도 빨리 올려야 되니까 좀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이제 한동안 이제 축구 없어서 쉬었다가 잠깐 좀 떨어진 사이에 다시 또 올리니까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서, 내일은 오늘 일정 때문에 그랬고, 내일은 낮에 옵니다. 경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좀 일찍 올게요. 점심 좀 지나서. 뭐 그렇다고 오전에 할 수는 없고, 한 빠르면 한두 시, 늦어도 두세 시 안엔 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핀란드하고 안도라부터 가도록 할게요. 자, 이건 친선 경기입니다. 안도라가 당연히 핀란드하고 순위 차이도 100이 딱 100이 차이 나거든요. 예전에 이제 월드컵 예선에서 붙었던 전적이 있는데 너무 오래 전이라. 자, 핀란드가 일단은 뭐 부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뭐 수비나 미드필드에 뭐 한두 명씩 정도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도라 같은 경우에는 뭐 명단 제외를 좀 미드필더 공격 뭐 수비 쪽에 좀 한 것 같은데, 일단 핀란드가 어쨌든 최근에 뭐 몰타한테도 지고 두 경기 득점이 없긴 했지만 뭐 전체적으로 보면 홈이라서 폴란드도 잡았었고 월드컵 예선에서. 그리고 뭐 지긴 했지만 네이션스에서 아일랜드 잉글랜드 상대로 골 넣었고, 최근에 리투아니아전 역전승에서 뭐 안도라가 최근에 득점을 했던 경기는 이제 원정에서 라트비아, 거의 그게 유일합니다. 지브롤터한테도 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나마 산마리노 정도 이기고, 최근에 라트비아 원정 비긴 게 좀 크긴 하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는 핀란드 쪽 볼 수밖에 없다. 다만 경기도 너무 이른 시간에 시작을 하고 다른 경기들에 비해 오늘 유일하게 이제
시간대도 다르고 친선전이기 때문에 핀란드 승보지만 아마 핸디 쪽을 노려야 되지 않을까. 핸디 무나 이런 쪽. 아니면 뭐 1핸디 무가 될 수도 있고 2핸디 무가 될 수도 있는데 안도라가 잉글랜드 원정도 2골밖에 안 줬었거든요. 뭐 그 정도 생각한다면 저는 일반 승은 좀 배당 대비 별로고 핸디 무 쪽 노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고 그다음 체코 지브롤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경기는 다 그 똑같은 시간에 열리거든요. 다 월드컵 예선이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코 지브롤터. 일단 체코가 13점입니다. 페루 제도가 경기가 끝났는데 승점이 12점이라 체코는 뭐 져도 상관이 없어요. 이겨도 크로아티아를 넘을 수 없고. 그래서 2위는 확 보고 지브롤터가 이제 7전 전패거든요. 그리고 체코가 그나마 다행인 건 경쟁하는 상황이 아닌 지금 순위이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체코가 부상이 너무 많아요. 지금 패트릭 시크도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데 파벨 슐츠 그리고 뭐 공격에 지금 보면은 또 누구 있지? 잠깐만 프로보드 뭐 그리고 여기 지금 없는 것 같은데 한 4명 정도 패트릭 시크까지 포함하면 5명 수비 쪽도 한 3명 그나마 미드필더 라인만 좀 살아있기 때문에 다른 지브롤터가 아니고 다른 나라하고 붙었으면은 좀 빡셀 뻔했다. 물론 이제 지난번 지브롤터인가 중립경기인가 4대0으로 이기긴 했습니다. 체코가. 그리고 지브롤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득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이건 체코의 무난한 승리 봐야죠. 다만 4마인부터 시작합니다. 일반 승이 없기 때문에 굳이 이 경기를 건드려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체코도 이미 결장자가 너무 많고 뭐 확정도 지었겠다. 그래서 저는 4.5 기준 뭐 체코가 최근에 다득점을 한 적이 물론 지브롤터 상대로만 다득점을 했고 나머지는 다 득점이 적었거든요. 지브롤터인 걸 감안하면은 뭐 대승을 거둘 수도 있긴 한데 결장자가 많아서 저는 언더 봅니다. 언더 4.5라서 한 4대0까지는 할 수 있어도 5대0, 6대0은 조금 빡세지 않을까. 그렇다고 지브롤터 프렌 뭐 요쪽 보기는 좀 애매해요. 아무리 결장자 많아도 미드필더도 있고 아까 결장이 없고 하기 때문에 딱 언더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자, 오늘은 북아일랜드까지만 공개합니다.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브롤터도 수비의 경고 누적 뭐 미드필더나 공격에 한 명씩 빠지는 선수들이 있긴 합니다. 자, 북아일랜드하고 룩셈부르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 룩셈부르크 상대로 일단 홈에서 진 적은 없거든요. 최근에도 한 5경기 연속 패배 없고 4승 1무로 일단 상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룩셈부르크는 5전 전패인데 북아일랜드는 근데 결국 독일 슬로바키아가 승점이 12점으로 갔기 때문에 결국 그 두 팀의 싸움이죠. 1위 싸움은. 이 북아일랜드는 이겨도 그냥 유종의 미만 거두는 상황밖에 안 되는데 룩셈이 워낙 못해요. 최근에 득점도 그때 북아일랜드전 홈에서 한 골밖에 없었고 최근 4경기 연속 득점 없고 북아일랜드도 최근 2경기 연속 득점 없긴 하지만 그래도 홈에서는 뭐 슬로바키아도 잡았었고 독일 원정에서도 골을 넣었었기 때문에 아마 뭐 홈에서는 그래도 이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비 퇴장 있고 미드필더 경고 누적 있고 공격에 부상 1명 정도 있긴 하지만 뭐 룩셈부르크도 수비에 경고 누적이 있어서 뭐 조금
결장 부분은 조금 불리한데 그래도 북아일랜드 승 봐야죠 이거는. 룩셈이 워낙 득점력이 안 좋아서. 그래서 룩셈 프렌으로 빠지는데 그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하고, 룩셈이 뭐 최근에 그래도 뭐 실점을 독일과 이제 슬로바키아전은 조금 적게 해서 마에는 좀 고민을 해볼게요. 북아일랜드도 뭐 마인으로 이겼던 경기들이 은근히 좀 있더라고. 특히 지난번 네이션스 리그에서 2대0으로 또 이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원정에선 비겼지만 어쨌든 홈에선 2대0으로 이겼었기 때문에 뭐 슈팅도 2배, 오히려 점유율은 룩셈이 더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승과 핸디무 쪽에 좀 고민을 해보겠다. 고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헨보다는 핸디무 쪽에 좀 더 가까울 수 있다. 뭐 큰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북아일랜드 승 보고 고배당으로는 마헨이나 핸디무 중에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밑에서부터는 쭉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 자, 아시다시피 크로아티아는 19점으로 이미 1위를 확보했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긴 체코 2위 확보. 그러니까 뭐 동기부여 없어요, 둘 다. 크로아티아가 이제 무패로 가느냐의 싸움인데, 일단 몬테네그로가 수비 쪽이랑 미드필더 쪽에 합쳐서 한 3명 정도 그 부상이 좀 있긴 한데,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수비 쪽에 부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직 좀 반반이긴 합니다. 반반이긴 해서 그 어쨌든 몬테네그로의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뭐 결장 부분도 크로아티아보다 더 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 원정 가서 이제 0대4로 발렸기 때문에 뭐 홈이긴 하지만 홈이라서 좀 이길 수도 있긴 하거든요. 뭐 리히텐슈타인 상대로 2대1로 이겼고, 지난번 지브롤터 상대로 이기면서 연승 중이긴 하지만, 상대가 만약에 크로아티아가 아니었으면 해볼 만한데, 왜냐면 그 전에 체코는 지긴 했지만 이제 아르메니아나 뭐 페로제도, 지브롤터 뭐 이런 상대로는 어쨌든 다득점도 하고 지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면 네이션스에서는 그 튀르키예 상대로도 3대1로 이겼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연승한 거는 상대가 워낙 못하기도 했고, 냉정하게 크로아티아 상대로는 좀 버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크로아티아도 딱히 동기부여가 없어서 얼마나 이제 그 로테를 돌리는지, 선수를 기용하는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데, 최근 어쨌든 6승 1무거든요. 홈보다는 원정 득점이 살짝 좀 아쉽긴 해요. 체코랑 0대0으로 비기고 페루제도한테 1대0으로 이기고. 그래서 뭐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요것도 일반 승이 1.25 준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원래 저는 일반 승이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크로아티아 뭐 승 쪽을 보긴 하지만 뭔가 뭐 마헨이 확실히 좋다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하필 또 몬테네그로가 최근에 어쨌든 뭐 리히텐한테도 먼저 골을 먹히고 역전을 한 케이스긴 하지만, 그동안의 홈에서 보여줬던 거 보면은 원정처럼 막 그렇게 무너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크로아티아 승을 가고 싶으면 아마 핸디 쪽을 노려야 되지 않을까. 마인이 좀 불확실해서. 그래서 저는 아까 북아일랜드 느낌처럼 핸디 쪽으로 노릴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렇게 보고 이제 몰타하고 폴란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그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몰타 폴란드. 자, 몰타 같은 경우
지금 몰타 같은 경우 잠시만요. 후원 감사합니다. 200개로 쏘셨는데요. 원래는 100개인데 200개는 뭔가요? 제가 공지에 그렇게 올렸었나요? 잠시만요. 일단은 그 분석을 마무리하고 그런 건가요? 그렇구나. 난 또 제가 좀 착각을 했었네요. 이게 방송국에 쏘면 맞아. 지금 맞아. 나중에 들어오면 뜹니다. 어쨌든 저번에 후원 감사합니다. 자, 마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 몰타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폴란드가 지금 네덜란드하고 승점이 3점 차이거든요. 근데 사실상 폴란드는 이제 네덜란드하고 1대1로 두 번 다 비겼기 때문에 동률과는 승점이 같습니다. 다득점도 같고 1대1로 비겼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그 다음 단계인 이 전체적인 다득점을 보는데 당연히 네덜란드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네덜란드가 1위 확정일 거예요. 폴란드가 이기더라도. 네덜란드가 뭐 대패를 하고 뭐 폴란드가 진짜 대승을 거두지 않는 이상 뭐 예를 들면 리투아니아가 뭐 네덜란드를 뭐 6, 7대 0으로 이겨서 실점이 많아지고 그래도 힘들어요. 폴란드가 이제 더 많은 골을 넣어도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플러스 6대 플러스 19거든요. 한 7골 넣고 7골 실점하면은 아마 역전이 가능할 거라 보여집니다. 한 골 차로. 근데 그러기에는 솔직히 힘들죠. 네덜란드 홈이고 폴란드도 원정이라. 그래서 폴란드는 어쨌든 지더라도 2위 확보입니다. 핀란드가 10점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몰타 원정이 좀 빡셀 수 있다는 생각이 지난번 핀란드도 홈에서 몰타한테 잡히고 그리고 이 원정이긴 하지만 딱 2골 내줬거든요. 몰타가. 그리고 뭐 요새 보면은 좀 아슬아슬한 경기들이 있더라고. 물론 폴란드가 유리하긴 합니다. 그래도. 근데 이 큰 의미가 없는 이 경기에 얼마나 전력을 다할지 좀 의문이긴 해요. 지금 폴란드는 주전 키퍼부터 수비랑 미드필더 공격에 뭐 부상이 한 3, 4명 정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레반도프스키는 나오긴 하지만 얼마나 뛸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래도 폴란드가 이길 확률이 좀 크긴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높긴 한데 원정이라는 점, 홈이면 가겠거든요. 근데 홈에서도 2골이면은 원정 폴란드의 배당을 보고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1.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정 가고 싶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크로아티아나 북아일랜드처럼 핸디 쪽을 노려라. 핸디무 아니면 뭐 그렇다고 몰타 프렌 쪽으로 가기에는 몰타에 뭐 그 정도까지 믿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득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해서 지난번도 슈팅이 거의 한 3배 정도 차이 났다. 홈에서. 유효슈팅도 한 4배. 근데 2골밖에 못 넣은 거는 운이 안 따라준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것도 핸디 쪽으로 노리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황을 독일 네덜란드까지 하고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죠. 얼마 안 걸리니까. 독일 네덜란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독일 먼저. 독일 슬로바키아. 자, 오늘 이게 빅매치거든요. 왜 빅매치냐면 이 경기로 1, 2위가 갈립니다. 일단 독일 입장에서는 슬로바키아 원정에서 졌고 1패를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률간 그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 이기면은 그냥 1위 확정이니까. 뭐 이겼을 때 승점이 같으면
뭐 한 번 지고 한 번 이겼으니까 동률 간 승점이 같고 뭐 그러겠지만 여기는 경우의 수가 딱 하나 나오긴 해요. 승패가 안 나오고 비겼을 때. 비기면은 승점이 13점이지만 결국 동률간으로 가면은 슬로바키아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왜냐? 다득점을 먼저 우선시하는 게 아니고 그 동률팀 간의 승점 그리고 다득점을 가는데 서로의 득점 이미 슬로바키아가 한 번 이겼기 때문에 비기면 슬로바키아가 1승 1무입니다. 독일은 1무 1패가 되는 거고 그래서 동률간에서 밀리기 때문에 독일이 지금 다득점은 앞서고 승점도 같고 모든 게 앞서지만 동률간에서 밀려서 2위가 된다. 즉 독일은 오늘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입니다. 슬로바키아는 비기기만 해도 되고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제 이제 헝가리 경기를 얘기하자면 헝가리도 홈이었거든요. 비기기만 해도 올라갔는데 비기는 작전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안일에 따르고 보긴 어려운데 결국 2대1로 지고 있다가 1대2로 막판에 이제 골을 넣으니까 그 아일랜드에서 그 분위기를 더 탄 거죠. 그래서 몰아붙이니까 결국 추가 시간에 한 골 더 들어가서 이제 아일랜드가 2위를 확보했는데 그보다 더 빡세요. 독일은. 아일랜드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이었고 슬로바키아는 동점골만 넣어도 되니까 사실 지고 있어도 약간 지고 있는 기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제골 넣으면은 이미 게임이 터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독일이 초반에 이제 스타트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까지 알 수 없다. 물론 그 이후에 4연승이긴 합니다만은 슬로바키아도 최근 북아일랜드 잡으면서 연승 중이죠. 다만 이제 슬로바키아의 냉정하게 원정을 따졌을 땐 북아일랜드 원정도 0대2로 졌고 룩셈부르크도 한 골 차로 이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스코어상 홈이면 모르겠어요. 슬로바키아가 해볼 만한데 원정이면 좀 빡세지 않을까. 독일도 지금 부상은 이제 수비의 슐로터백 그리고 미드필더의 이제 키미 정도. 근데 이제 출전 여부가 완전 결정은 아니라서 출전할 수도 있고 그런데 슬로바키아는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다 장기 부상자들 빼면은. 자 그래서 단두대 매치죠 이게. 둘이 전적도 3승 3패입니다. 독일이 예전에 친선전도 한번 진 적이 있어요. 홈에서 1대3으로. 최근에는 또 슬로바키아 원정에서 졌고 그래서 제가 볼 땐 진짜 알 수 없다. 독일이 홈이라 좀 유리할 뿐이지 이거 배당 보고 가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독일이 지금 1.12밖에 안 줬어요. 근데 저 배당을 굳이 가야 되냐 이거죠. 슬로바키아가 진짜 잠글 것 같거든요. 일단 물론 독일이 엄청 때려 넣어서 골을 넣을 수도 있는데 결국 독일도 최근에 네이션스부터의 성적을 보면은 뭐 이탈리아 3대3, 포르투갈 1대2, 프랑스 0대2 뭐 생각보다 뭐 홈에서 전승을 하거나 뭐 압도적으로 이겼거나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흐름이 뭐 무패의 흐름은 아닙니다. 해서 슬로바키아의 동기부여 일단은 유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핸디 쪽도 건드리면 안 된다. 그냥 패스해야 된다. 뭐 어설프게 또 언오버 건드렸다가 뭐 치고받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경기는 오히려 골이 많이 안 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굳이 간다면 뭐 3.5 언더 정도. 뭐 핸디 쪽은 제가 볼 때는 요것도 한 골 승부 싸움이 될 수 있어서 무 또는 핸디무 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냉정하게 독일 홈이니까 요것도 뭐 핸디무 정도. 근데 뭐 제일 좋은 건 언더가 제일 좋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독일도 결국엔 최근에 실점이 거의 없었어가지고 3경기 연속 슬로바키아의 원정 득점력 합치면 뭐 아슬아슬한 뭐 독일이 이기면서 1위를 확보하지 않을까 지금 흐름으로는. 근데 이제 어제 아일랜드처럼 그 정도까지 기대하기에는 상대가 독일이라서 좀 빡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더랑 핸디 쪽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경기 네덜란드하고 리투아니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확인을 하고 맞으면 다음 단계로 좀 이런 변수네요. 잠깐만요. 이거 확인을 해보고 가야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분명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아니면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골 득실이네? 그럼 내가 그전에도 분석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야, 알면서 그냥 다들 넘어가신 건가? 정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분명 제가 그때 검색했을 때 그때도 챗 GPT한테 물어봤거든요. 모든 조별 경기에서의 골 득실이 우선이네. 그 다음에 전체 골 득실, 전체 다득점. 그 다음에 이제 맞대결을 본다고 하네요. 맞대결 승점, 맞대결 골 득실, 맞대결 다득점. 그러니까 정정하자면 동률 간 승점, 동률 간 다득점, 전체 다득점 이런 수는 아니라고 하네요. 내가 다른 예선을 봤나? 잠깐만,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정정을 하고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한 번 더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봤을 때는 제가 분명 그렇게 보긴 했거든요. 뭘로 검색을 했는지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정정을 하자면 독일 슬로바키아.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그래도 변함은 없습니다. 뭐 이 전체적으로 슬로바키아가 뭐 비기기만 해도 됐다는 이제 앞의 내용과 뭐 뒤에는 이제 독일이 비기기만 해도 그 진출하는 그게 이제 이 맞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선택하는 건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결국 뭐 만약에 슬로바키아 입장에서는 비기기만 해도 이제 2위로 내려가니까 반드시 이기려고 해서 뭐 독일이 올라갈 확률은 더 높아지겠죠. 근데 비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독일도. 그러다 먹히면은 순위가 바뀌는 구조라 뭐 변함은 없습니다. 독일 쪽을 우선시 보되 이제 아까 봤을 때 이제 무승부는 또 다른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슬로바키아는 비기면 안 되고 독일이 비겨도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독일을 좀 더 높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갑자기 뭐 바뀌거나 그런 게 아니고 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뭐 한 6대 4였던 게 한 7대 3 정도? 근데 그 정도까지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 독일은 비겨도 되니까. 그럼 오히려 비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러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아니면 비겨도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무리 안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독일 쪽을 우선시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전 그래도 뭐 그렇다고 독일 마인을 보고 뭐 이마인을 보고 이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비겨도 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오히려 비길 수도 있다. 독일 승부 보고 가장 좋은 건 아까 뭐 바뀌기 전과 똑같게 언더가 가장 좋습니다. 결국 한 골 차가 될 가능성이 크고 아니면 슬로바키아가 너무 무리하게 공격을 했다. 0대 0으로 가는 구조에 이제 역습을 안 하고 무리하게 처음부터 나선다 하면은 대패할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오버가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3.5 언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하고 리투아니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덜란드하고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이제 폴란드를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했는데 여기는 1인데 지금 보는 또 네덜란드는 2위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참 웃긴 게 지금 네덜란드가 5승 2무로 1위입니다. 1위. 이게 보는 데마다 또 달라가지고 이게 교차로 보긴 해야 돼요. 승점이 17점입니다. 여기도 이제 아까 얘기할 때 뭐 다득점 뭐 동률과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결국 동률간으로 아까 얘기했을 때도 네덜란드가 유리할 수밖에 없었고 다득점 보면 뭐 폴란드가 그 아직 신락 같은 희망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과 똑같이 폴란드가 한 7골 때려 넣어야 돼요. 그리고 네덜란드가 한 7골 실점하고 그래야 아마 다득점이 폴란드가 한 골 정도 앞설 겁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사실 힘드니까 뭐 폴란드가 이기더라도 네덜란드가 지더라도 대패만 하지 않으면 네덜란드가 진출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리투아니아도 보면은 일단은 공격 쪽에 한 2명 정도 그리고 수비에 이제 부상이랑 둠프라이스가 부상이네요. 그리고 경고 누적도 있고 한 4명 정도 결장을 하는데 리투아니아는 1명 정도 개인 사유로 빠지는 것밖에 없네요. 이러면 결장을 리투아니아가 좋지만 최근 이스라엘하고 0대 0 비겼고 폴란드하고의 홈 경기 0대 2. 예전에 네덜란드전 홈에서 2대 2로까지 이제 따라 붙었던 거는 좋은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긴 해요. 그리고 핀란드한테도 결국 역전패를 당했고 선제골 넣었지만 그래서 홈이었기 때문에 2골을 넣은 거지 네덜란드 원정은 사실상 좀 힘들 거라 보여집니다. 그때도 2대 0으로 이기고 있었어요. 네덜란드가. 그러자 이제 2골을 먹힌 건데 슈팅은 14대 5였습니다. 유효슈팅도 7대 3, 점유율도 7대 3. 모든 상황이 네덜란드가 좋다. 무리하지 않을 가능성은 있어요. 이미 거의 뭐 확정을 지은 거고. 근데 이제 네덜란드 입장에선 홈이니까 이기면서 마무리하는 게 가장 좋죠. 무패로. 그래서 네덜란드의 승을 보지만 이것도 마엔입니다. 마엔. 3마엔이냐 4마엔이냐 뭐 5.5 마엔이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아까 어디하고 같냐 체코하고 같은 느낌입니다. 체코 결국 4.5 언더를 봤잖아요. 그래서 네덜란드 리투아니아는 3.5 기준 체코는 4.5를 줬기 때문에 언더를 갔지만 이건 3.5라서 조금 애매한데 배당은 언더가 좋아 보이는데 네덜란드의 최근 골 득점력을 봤을 땐 홈에서 뭐 8대 0도 있었고 뭐 몰타나 핀란드 상대로도 4대 0, 4대 0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3.5를 건드리긴 좀 위험하다 보고 어느 보가 기왕 갈 거 좀 배당을 리투아니아 쪽으로 빠지고 있는데 좀 그래도 네덜란드 3마엔 노려야 되지 않나. 3마엔 아니면 3핸디무거든요. 제 지금 생각은. 왜냐면 리투아니아가 최근 핀란드 선제골, 뭐 폴란드, 이스라엘 득점이 없었지만은 2실점 이상 하지 않았고 최근에 이제 많은 실점을 한 거는 덴마크 원정 0대 5 패배밖에 없습니다. 그 친선전. 근데 덴마크전도 사실 퇴장 이후에 2골을 더 먹힌 거라 조금 애매하긴 해요. 이게 이미 뭐 2대0, 3대0 되면은 무리 안 할 가능성이 있어서 배당 대비는 3핸디물을 노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 외로 골이 많이 안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좀 해볼게요, 이 경기. 그래서
자,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나가시면 안 되고,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까 어, 어, 어떤 분이 뭐, 잠깐 와서 이제 뭔가 얘기를 하고 간 것 같은데, 1.9배가 픽이냐. 그것도 맞는 말이라 봅니다. 픽이 아닐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왜 2배 이하를 어, 거의 안 가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배당이 안 나올 땐 가긴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무조건 배당을 낮게 가면 안 된다 해서 기본 배당도 한 3, 4배씩 갔습니다. 무조건 그 경기 수도 한 3, 4경기 잡고, 뭐 많을 땐 5경기씩 잡고, 그럼 당연히 배당이 올라가죠. 근데 결국 배당 높인다고 이제 애매한 거를 계속 끼워 넣었거든요. 근데 뭐 결과는 뭐 불보듯 뻔하죠. 당연히 적중이 안 되고 그런 게 많으니까 매번 이렇게 가면 뭐 아닐 수는 있지만 이런 경우는 진짜 드물긴 하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배당이 안 나오거나 갈 게 없어서 갔는데 애초에 배당이 너무 낮았거나 하기 때문에 뭐 처음 오신 분들, 뭐 제 방송을 이제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낮은 배당을 그렇게 많이 가진 않아요. 고배당을 더 가면 더 갔지. 근데 이제 예전보다 훨씬 줄인 상황이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근데 저런 경우는 진짜 손에 꼽는다. 저도 저거는 거의 그거죠. 이익을 얻기 위해 가기보다는 손해 보지 말자. 그래서 어제도 만약에 저렇게 안 가고 고민했거든요. 저번에도 한번 1.9배 갔었는데 또 가면 분명히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 아이슬란드하고 아일랜드 프렌을 끼워 넣으려 했는데 결국 그거는 중배당으로 갔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 뜰렸죠, 아이슬란드. 그래서 본전이라도 찾은 게 다행이다. 어제 뭐 아니 아까 초반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거의 본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렇게 배당 낮은 거는. 나머지에서 적중을 해야 수익이 나는 구조라. 원래 프로토는 하나만 적중하고서는 수익이 절대 날 수 없는 구조기 때문에 항상 고배당을 데려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얘기가 갑자기 또 딴 데로 샜는데 오늘 경기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드리자면 생각보다 안 좋다, 갈 게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뭐 저렇게라도 포르투갈도 이길 것 같고 잉글랜드도 이길 것 같고 하면은 가면 되죠. 근데 이제 저렇게 갔을 때 2순위로 가는 게 뭐냐면 포르투갈 3마엔, 뭐 잉글랜드 마엔 이런 식으로 가는데 어젠 그렇게 못 갔거든요. 다폴드에 이제 데려가다 보니 배당이 낮다고 해서 저렇게만 가는 게 아니고 그때도 이제 보내드렸는데 배당이 작다고 생각하면 2순위를 메인으로 데려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아마 4.9배였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 그것도 맞고 2순위도 맞았기 때문에 1순위를 뭐 메인으로 데려가면서 2순위도 데려가신 분들은 뭐 2개를 적중했을 거고 2순위만 데려가신 분들은 뭐 메인을 배당 높게 적중했기 때문에 그런 구조로 돌아갑니다. 그때가 이제 한국 경기였죠. 아르헨 경기. 일본, 한국, 아르헨 다 2대0으로 이겨가지고 그것도 뭔가 하나 더 끼우려고 했는데 그 경기 중에 하나가 핀란드였거든요. 근데 핀란드를 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핀란드가 졌죠 그때. 누구한테 졌더라? 몰타였나 몰도바였나. 아무튼 그 홈에서 이제 1.2 정도의 배당이었는데 털렸죠. 그래서 다행이었다. 몰타였나요? 몰타 잘 피했네. 결국 그때 핸dim으로 갔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다 결과론적이에요. 1.9배 데려갔다고 해서 야 그게 뭐 픽이냐 할 수 있겠지만 막상 저거라도 적중됐으니까 야 본전이라도 손해는 안 봤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람이 참 간사한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였어요? 와, 저는 그래서 핀란드 좀 불안하더라고. 설마 질 줄은 몰랐거든요. 뭐 어쩌다 한 비길 수도 있겠다 했는데 결국 골을 못 넣더니 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가 지금 자꾸 딴 데로 샜는데
오늘 그 종합적인 결과는 그겁니다. 생각보다 갈 게 없기 때문에 오늘은 고배당 위주로 가시라. 뭐 핀란드도 친선 경기라 배당이 별로고, 뭐 체코 지브롤터도 뭐 마인 3마인부터 주는데 데려가기 어렵고, 뭐 독일도 유리하지만 슬로바키아도 이기면 모르고, 네덜란드 리투아니아도 크게 부담 없고, 네덜란드 입장에서 무리 안 할 가능성이 있고, 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도 그렇고 갈 게 없어요. 그래서 핸디 쪽 노리시든 다폴더로 묶어서 가든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자, 그럴 때는 이제 화가 치밀어 오르죠. 당연히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기들이 이제 벌어지면, 그래서 오늘은 분석 외에 좀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 이렇게 이제 밑밥을 많이 까는 이유는 뭐냐? 오늘은 그냥 소소하게 가라. 내일이 메인이다. 내일 38경기거든요. 뭐 아시아 예선끼리 묶어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일은 왜 38경기냐면 그 다음날 오전 경기까지 갑니다. 오전 경기도 내일 분석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내일 모든 경기를 다 한다 보면 돼요. 136회차. 137회차는 축구 경기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아시아 예선인가? 그래서 결국 내일 모든 걸 다 할 겁니다. 뭐 고배당도 가고, 뭐 무승부도 가고, 뭐 원오버도 가고, 승패도 가고 다 할 거기 때문에 내일 거의 주말처럼 갈 거라서 내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오늘은 저도 지금 조합을 아직 짜기 전이거든요. 조합을 짜보고 안 나오면은 진짜 뭐 한두 조합만 갈 수도 있어요. 뭐 다폴더로 한 조합, 뭐 핸디 쪽으로 한 조합. 그래서 조합을 짜보고 그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후원 감사합니다. 목이 아프네. 갑자기. 자, 어쨌든 요새 분위기가 좀 좋았잖아요. 뭐 계속 메인만 적중한 게 아니고 중간중간 뭐 고배당이라든가 뭐 무승부라든가 뭐 이런 거 하나씩 적중해 주면서 했기 때문에, 항상 이제 구조는 하나 갖고는 절대 이익을 낼 수 없어서 중배당이 됐든 배당이 좀 낮더라도 1, 2순위가 됐든, 아니면 1, 2순위 틀리면 뭐 중배당이나 고배당 중에 적중이 됐든 뭐 그런 식으로 돼야 이제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적중할 수 있도록 잘 골라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분석을 잘한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운이 진짜 따라줘야 되거든요. 100경기 중에 한 경기 뜰렸는데 그 한 경기가 조합에 들어가면 사실상 틀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잘 추려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원 감사드리고, 조합은 아마 늦어도 9시, 빠르면 한 뭐 8시 안으로, 오늘은 경기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8시 안으로는 마무리 될 것 같은데, 그거죠. 핸디를 어떻게 가느냐, 그 고민입니다. 어쨌든 후원 감사드리고 내일까지 해서 보내드릴게요. 내일은 주말 정도의 경기이기 때문에 내일은 주말처럼 개수를 받을 것 같습니다. 해서 미리 월화로 이렇게 묶었기 때문에 내일까지 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질문 없으시죠? 하면은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나가시기 전에 이제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보시느라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튜브도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도 이제 회차에 축구 없을 때 좀 쉬었었거든요. 좀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다시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자 게시판에는 그 분석 결과는 바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내일 낮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1시에서 한 3시 사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